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원한 한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복 교수의 말을 몇 개 인용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 잘 뽑아서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왕 한 자리를 놓고 사화와 당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나라 안이 붕당으로 시끄러우면 거침없이 외세도 이 틈을 노려 침략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늑약을 통해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키려 했었죠. 과거에도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앞에서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등으로 분열하면서 자멸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외세는 이를 이용하여 몇 사람에게 자기를 주고 나라를 통째로 넘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도와주었다라고 말하지요. 지금 정치란 것을 보면 새치 혀끝으로만 국민을 이용하고 선동하여 권력만 잡으려는 세력이 아닐까요?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한 것도 모자라서 마치 정치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국에 국회에서 그럴듯한 민생구제법안 하나라도 챙기는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이름으로는 더불어민주한다는 당이나 바른당이라는 곳이나 자유한국이라는 당, 국민의당이라는 모든 정당에서 민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열한 토론이라도 있습니까? 해운업, 조선업이 무너지는데 4차 산업혁명은 너무 엉뚱한 소리 아닐까요? 그럼 이 두 개는 버린다는 겁니까? 그리고 대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무엇들 하십니까? 일자리 하면 일자리가 생깁니까? 정치란 새치 혀끝으로 장난치는 게 아닐 겁니다.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 정상화되었는데 이 특검 연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상당히 많은 정치적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방송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여쭤봐야 될 건 여쭤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 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특검 연장 문제 등 주요 쟁점 법안 역시 여야 의견이 어떠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네. 어떻게 목소리에 기운이 없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딱히 우리 정치가 잘못하는 건 있지만 네.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거는 뭐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다 잘 되면은 다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지금 현안이 이 특검 연장 문제라고 하는 정치적 문제가 먼저라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특검 연장 관련해서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적 해석하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이 법 특검을 만든 취지는 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네. 일반 검사로서 대통령 지하에 있는 법무부 장관 네. 검사로서는 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해서 네.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120일 동안 수사를 하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20일은 조사기간. 예. 본 수사는 70일.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30일 더 연장하겠다. 이 법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정치권이 뭐 연장해라 말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이미 이 법 자체가 120일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네. 예. 그 연장 요구 조건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요청하면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치적 합의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은 바꿨는데 당시 네. 제가 협상했던 당사자로서 예.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논란이 생길 테니까 네. 조사기간 20일 그리고 본 조사기간 100일 해서 120일로
하는 게 좋겠다, 명료하게. 네. 그랬더니 뭐 예전에 특검법의 절차가 이렇게 예. 한 번 연장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장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또 논란이 되지 않느냐.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런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는 여러 차례 제가 걸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이거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죠.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믿으신 거 아닙니까? 혹시 박완주 부대표께서 그렇게 저만 한 건 아니고요. 당시 예. 우리 국민의당과 진정성 당시 협상했던 네. 김도읍 수석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신뢰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이런 정치가 신의에 신뢰에 기초해야 된다. 협상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같이 손바닥을 뒤집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는 또 형사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하고 같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겹치는 것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뭐 앞에서 조경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받아들이실 거죠, 그죠?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제일 먼저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쨌든 헌법기관 최고의 기관에서 판정 내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건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논리들 필요성에 대해서 장장 70일 넘게 이렇게 진행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네. 당리당략 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28일 날 특검이 연장이 되면 30일 연장이 되면 3월 말까지 가는 게 되고 그다음에 헌재가 탄핵 소추를 결의하게 되면 한 3월 중순쯤 되는데 그러면 한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민간인 신분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이 된다면. 그러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청취자들을 들으시기에 이제 제가 날짜를 좀 계산해 드리는데 그걸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원할까요? 원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생각을 할까요? 네. 고민스러울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네. 특검을 탄핵과 연동해서 설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네. 특검하고 그 당시에는 국정조사 네. 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1월 한 16일에 끝나고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새롭게 발견된 것을 특검에서 네. 뭐 이렇게 다뤄서 또 일진전 실체를 밝혀나가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설계를 했던 거고요. 네네.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네. 퇴진 하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게 됐기 때문에 네네. 이 특검 자체가 뭐 탄핵과 연동해서 어떻게 알고 했다라고 하는 설계는 아니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주 곤욕스러우실 거예요. 그렇겠군요. 네, 황 권한대행은 예. 그 갭 사이에 만약에 뭐 3월 초쯤에 네. 하고 특검이 3월 말까지 하면 그 한 15일에서 20일 상간에 네. 특검 조사를 지금 아직까지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한테는 황교안 대행 체계의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는 일반 검사들한테 조사받는 게 네. 아무래도 독립된 특검보단 낫지 않겠느냐고 네. 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네. 법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이런 전략적 판단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수갑을 찬 채로 서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는 모습이 비춰진다면 이것이 자칫 보수들의 뭐라 그럴까요? 집결? 뭐라 그럽니까? 그 표현을. 예, 그런 쪽으로 혹시 전략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문제이지 네. 어느 진영이 집결하고 단결하고 그게 뭐 대통령 선거 만약에 요 권리를 따지기에는. 요 권리로 예. 간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또다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네. 이건 법을 집행하자라는 거지. 네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일지라도 역대 뭐 처음 감옥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있으면은 네. 충분히 그 절차 합법적인 절차 그다음에 또 그걸 구제해 주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바라봐야지 이거를 대통령 선거 운동하는 순간에는 네. 사실은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혼란스럽게 네. 진영의 논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한테 더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고 옳지 않은 길이다 저는 예.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 탄핵 소추가 발의되기 전까지만 해도 입장이 좀 약간 좀 갈렸었죠. 제일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바뀌신 건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사실은 이게 1,000만 넘는 촛불 민심이 네. 일관되게 주장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 정치 세력들은 일관되게 퇴진하라, 네네. 구속하라였지만 네. 일반 국민들 수준은 그야말로 이제 1주 단위, 네. 2주 단위로 그 수위가 높아졌던 것이 네. 촛불 민심이었다라고 봅니다. 네네. 저희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탄핵하자, 뭐 구속하라 이렇게 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민심들은 처음에는 뭐 밝혀라, 그다음에 하야하라 이러면서 네.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태도를 보면서 네. 민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네. 문재인 후보의 예. 그 메시지가 약간 네. 변동은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이런 적폐를 드러내야 된다는 데는 뭐 일관된 입장을 네. 보이셨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네. 한 발언, 다시 말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였을 것이다라고 한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항상 언론의 부족한 지점인데요. 네네. 사실은 앞뒤를 다 읽어보면 네네. 예, 그게 선이 아닌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라 망하라고 한 건 아닌데. 당연하죠. 근데 그 뒷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네. 라고 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선의를 했다고 하니까 청중들이 웃고 예. 그다음에 그런 선의를 가졌지만 이게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네. 안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전체 맥락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걸 딱 잘라서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선의로 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네. 이거야말로 언론의 편집 내지는 전달에 있어서 예. 정확한 과정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선의를 잘 살펴주시는 게 좋겠다. 왜 언론들이 그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참 궁금한데 나름대로는 안 지사는 뭐라 그럴까 약간 이제 위트 있게 이야기한 건데 그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옛날에 우상호 저 원내대표도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다. 오늘 하루만 지지한다. 그렇게 또 웃으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특검법 연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한교안 권한대행은 좀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리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의장님이 실제로 직권상정까지 오늘 뭐 일부 언론과 네. 저희가 접촉한 속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 네.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도 뭐 추가로 더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법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예. 취지인데 네. 혹여 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서 네. 올려라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국회의장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뜻, 이런 것과 그다음에 한교안 권한대행의 앞으로의 향배, 이 결정의 향배, 이런 것에 대한 좀 치열한 논의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이 매일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주로? 그러니까 실제로 어저께부터는 야사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네. 특검법 연장을 합의한 건데 단순히 야사당이 아니라 네. 이거는 200석이 넘는 의원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특검은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오늘 또 여론조사에도 보면 70% 거의 80% 가까운 국민들이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내일은 저희 우리 당은 아침에 또 이제 내일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야사당 원내대표도 오늘 추미애 당대표님께서도 내일까지 황교안 대행께서는 이 연장 가부에 대해서 네. 밝혀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가 국회에서 뭐 추후 어떻게 논의할 거 일정을 잡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아침에 예. 말씀을 드렸고 내일
우리 당에서도는 긴급 의총을 잡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의원님들은 야당 의원님들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을 직접 방문해서 예.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자체는 이런 결의를 모아서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을 민심을 따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이 안 될 때는 그 다음부터 또 매일매일 오전 오후 단위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건지는 당과 원내 지도부에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께서 지난해 4월 달에 이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을 명확하게 심판을 하고 야당에게 엄청난 힘을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 일정을 놓고 보면 탄핵 소추 과정에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이 특검에 대한 어떤 기간 연장 문제도 그렇고 야당이 이 국민의 여론 70%가 넘어가고 80%가 넘어가는 이런 그 여론을 제대로 민의를 반영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솔직히 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답답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교섭 책임지고 있는 사적으로서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보면 지금 300명 중에 10명만 반대를 하면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는 네. 구조입니다.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당이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동법을 논의를 하자. 예. 그럼 3당은 합의가 돼서 상법을 하자. 3당은 합의가 돼서 예. 공수처를 하자. 예. 이렇게 되면 한 당이 예. 한 당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당이 제일 크지만 예. 40명 있는 당인데 90명 있는 당 중에 의총에서 10분 내지는 15분이 반대를 하면 네. 그 법안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예요. 예. 그다음에 간사간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요번에 한 5일 동안 환노에서 파행을 한 거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논의는 충분히 하고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네.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18대 19대 되면서 선진화법 때문에 되면서 예. 어쨌든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간사간 예. 합의가 이루어진 의제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0 말씀드린 대로 적은 네. 당도 얼마든지 네. 법안을 저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고 그렇군요. 사실은 협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두 당일 때는 좀 솔직히 필요한 법에 대해서 주고받고 네네네. 할 수 있는데 이제 세 당 때도 어려웠는데 네 당이 되니까 5당입니다 지금. 예. 이제 교섭단체는 네 당. 교섭단체 4당이죠.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통은 협상은 이제 예. 교섭단체가 되니까.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경우 수가 너무 많아갖고 예. 그런 부분이 참 변명 아닌 변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석들은 매일 만나서 예. 최소한의 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네.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다음에는 좀 경제 관련한 내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우택 원내대표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너무 특검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게 야권의 행태다 그러면서 약간 비껴나가는 형국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임시국회가 3월 2일까지인데 경제 현안을 놓고 보면 지금 이 국회가 녹록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님이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1월 국회 예. 빈손으로 만들고 2월 국회에 저희 우리 당과 몇몇 당이 예. 민생 법안, 예. 개혁 법안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사실은 전반부에 거의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네. 네, 민생 법안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필요한 거 통과시켜 줄 테니 협의해서 우리도 같이 논의해서 이 과정을 이끌어오는데도 한 2주 이상 넘어갔고요. 예. 사실은 언뜻 보면 상대 협상하는 당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금 더 이제 수석간 내지는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조차도 의총에 가면 뒤집어 갖고 합의된 게 파기되고 네. 이런 게 반복되면 사실은 네.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저는 좋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법, 민생 법안 얼마든지 하는데 다만 그 법안을 당내에서는
전권을 갖고 어쨌든 논의를 충분히 총알을 모아서 수석이 됐던 대표가 네. 책임 있게 합의를 했으면 예. 그게 개혁법이든 민생법이든 합의된 만큼은 지켜나가는 게 오래된 국회의 룰인데 이런 룰조차 번복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되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명분은 분명히 커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18세 선거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습니다. 상법에 대해서는 아주 수석간에는 원론적으로 한 6가지 쟁점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네. 요번에 좀 개정을 하자. 예. 이렇게 수석간 합의가 됐는데 요 상법은 법사위 법안입니다. 법사위 네네. 간사의 자유한국당 간사가 이 부분에 동의를 못한다.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숫자를 줄이고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은 사실 그 지도부에 대한 지도력에 굉장히 좋지 않고 상대 그렇네요. 협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거거든요. 예, 예. 이런 처지에 있으나 예. 어쨌든 오늘도 다시 원내수석끼리 만나서 최소한 합의된 부분은 어쨌든 처리를 하자라는 원칙적인 건 합의를 했고요. 예. 다만 18세에 대해서는 참정권인데 원래 선거법은 3가지입니다. 18세 참정권, 재외국민한테 이번에 참정권 주는 거, 네. 그다음에 동시선거, 4월 12일 날 보궐선거를 2번 막단 몇백억 들어가면서 네. 특정 지역은 2번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4월 네. 12일이라고 만약에 네. 조기 대선을 하면 네. 또 한 번 하는. 그래서 그걸 병합해서 함께 하자라고 요 국민 합의를 하고서도 네. 다시 이게 또 당리당략으로 또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오셔갖고 당론으로 예. 뭐 동시선거 반대한다는 입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참 예. 어렵긴 하지만 예. 국민들은 다수가 예. 70-80% 이상은 18세 참정권에 대해서 네. 요구를 하고 있고 동시선거가 그게 무슨 당리당략이 지금 필요합니까? 네, 사실은 네. 그 돈 혈세로 치르는 선거를 좀 최소한 줄이는 거. 네. 그다음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200만 참여시키는 거. 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너무나도 이거를 근시안적으로 예. 본다. 박빙의 싸움이라면 모를까. 예. 그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는 데 대해서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 제외한 야삼당들은 그건 참 염치 없는 일이다라고 내부적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지금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박 조짐 보인다고요? 예, 아무래도 바깥의 민심, 국민들이 적폐를 바꾸자고 하는 부분이 최초로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이기 때문에요. 네. 당원이든 아니든 네. 얼마든지 참여하는 거고 지난번 경선에 108만인데 오늘 보니까 저녁에 한 50만 정도까지 오고는 추가적으로 인터넷 또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직접 안내 없이 네. 하는 방식들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상당수 국민들이 네. 참여 역선택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역선택은 이런 겁니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건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제 지역에서 네. 보수적인 지역인데 정당은 좋아하는 당 찍으라고 하고 예. 후보는 나 찍으라고 하고 이것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아는 당인 사람들이 와서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네. 그게 외연이 확정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당층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당이 아닌 뭐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무당층, 정의당 이분들이 네.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좋겠다. 나중에 본선까지 미룰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희망에 대해서 모두 불순하게 보고 네. 뭐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완전 국민경선 네. 프라이머리라는 취지에 예. 모순된 로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